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합격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눔 CPS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강의하고 있는 저는 김영준 교수입니다. 교재들이 앞에 있는데요. 이 교재의 공저자이기도 하고요. 나눔 CPS에서는 2019년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합격 교재로서 다음과 같은 교재들을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교재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3가지의 교재가 출간이 되는데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을 위한 이론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격시험을 보는 과목들이 한 권의 단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노동관계법규, 노동시장론, 직업정보론 이렇게 해서 5과목, 이 5과목이 한 권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까지 출제되었던 출제 경향을 반영해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론을 공부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 권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문제집입니다. 이 2가지 교재는 12월 중순께 출간 예정입니다. 빨간 바탕의 이 교재가 필기 기출 문제집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계열의 이 교재가 실기 기출 문제집과 요약집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의 내용이 앞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뒤에 관연도에 실기 기출 문제가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면 목차가 나오는데 그 목차를 보면은 기출문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3권이 바로 여러분들의 공부 커리이기도 합니다.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 대비해서는 2번째 교재까지를 그 다음에 실기 문제풀이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3번째 교재를 보시는 거죠. 이 이론서, 첫 번째에 있는 이 이론서는 상당히 중요한 교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자칫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실수를 많이 하냐면 실기, 즉 3번째 실기 필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주관식으로 서술하는 이 실기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론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실기 기출문제에 너무 올인해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이 좀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직업상담사 시험은 상당히 응시 자격 제한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학력 제한, 그 다음에 연령 제한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많이 응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부터서는 시험 과목과 그 다음에 시험 시간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는지까지 쭉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이론서 앞부분에 보면 인포메이션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직업상담사 2급 시험 정보에서 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은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이고요. 시험 시행기간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됩니다. 큐넷 사이트라고 아시죠? 큐넷에 들어가서 원서 접수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종 합격자, 필기 합격자 발표나 최종 합격자 발표도 큐넷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큐넷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직업상담사의 업무가 쭉 나옵니다. 첫 번째 직업상담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있고요. 주요 상담 업무가 있고요. 직업상담사의 기타 업무가 있습니다. 직업상담사는 말 그대로입니다. 직업적인 부분에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 업무를 하는 겁니다. 간혹 직업심리검사 이런 것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직업심리검사와 거기에 대한 해석,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하면 많은 심리검사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전문성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상담 업무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용지원센터라든지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라든지 여러 지자체, 관공서에서 직업상담사를 계약직으로든 또는 정규직으로든 뽑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직 공무원으로서 직업상담직 공무원이라는 시험도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제 합격하게 되면 고용지원센터에서 계약직이 아닌 공직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은 공무원 시험을 볼 때, 직업상담직의 공무원 시험을 볼 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무려 평균 5점이 가산돼서 총점 기준으로 25점이 가산된다는 것이 특전입니다. 자,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공시생들도 직업상담사 2급 자격을 많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진로 및 전망이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저는 밝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자격을 취득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자격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분도 있긴 있겠지만요. 앞으로는 우리가 실업률이 상당히 높잖아요. 청년 실업률도 높고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정부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직업상담사와 같은 전문 직종이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본적으로 심리, 상담, 복지 이런 데는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그러한 분야이기도 하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취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취득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응시 자격, 시험 과목, 검정 방법, 시험 시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1차를 필기라 하고 2차를 실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동시에 시행되지 않고요. 약간의 텀을 주고 필기 접수가 따로 있고 실기 접수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과목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 노동관계법규 이렇게 해서 5과목입니다. 실기는 그냥 실무라고 해요. 그래서 직업상담 실무를 필답형, 즉 주관식으로 소술하는 시험이 바로 2차 실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차 필기는 어떻게 시험에 나오냐? 기출문제 은행 풀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많은 문제를 그냥 가져다 쓰기도 하고 변형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필기 문제를 보면 상당수 그냥 가져온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사지선다형의 객관식입니다. 자, 그리고 100문제겠죠. 20문항씩이니까 100문항이 나옵니다. 100문항의 시험 시간은 무려 150분입니다. 대개 우리 자격시험에 공인중개사 시험이든 공무원 시험이든 간에 1분에 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00문제면 대개 100분을 주는데 이것은 150분을 줍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은 아주 넉넉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간에 시험을 마치시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답형입니다. 필답형도 마찬가지 2시간 30분으로 상당히 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필답형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18문제가 출제됩니다. 합격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60점 이상이에요. 필기도 60점 이상이고 실기도 60점 이상입니다. 실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분 점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설명하시고 서술하세요라고 한다면 5가지를 동그라미 5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5개가 주어지는데 거기를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서술해서. 그런데 거기서 3가지는 맞고 2가지가 틀렸다 그러면 3점이라는 부분 점수가 부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정확한 답안을 써 내려가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요. 상당히 이제 채점할 때 중요한 부분이 어떠한 단어나 문구가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게 없으면 이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팩트, 즉 어떤 지식형의 서술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나 문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주관식 채점의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필기에서는 과목별로 과락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심리학의 20문제에서 40% 미만이 과락입니다. 그러면 8문제까지는 과락이 아니지만 7문제까지는 과락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맞춘 개수가 7개다. 예를 들어 13개를 틀리고 7개를 맞췄다 그러면 과락이 되는 겁니다. 전체가 60%가 넘었다 하더라도 한 과목이라도 40% 미만이 나오면 과락으로 불합격 처리가 되니 여러분들은 과락에 대비하셔야 됩니다. 대개 과락이 많이 나오는 것이 무슨 과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시장론이 많습니다. 노동시장론이 상당히 경제 파트라 어려운 문제들이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과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노동관계법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관계법규는 법률 문제입니다. 법률 문제를 공부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법률 문제는 공부를 하면 쉬워지는 거고 공부하지 않으면 찍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법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만 잘한다면 이 노동관계 법규는 과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락의 가장 취약한 것이 바로 노동시장론 이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좀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에서도 우리 이제 필답형으로 보는 실기시험에서도 2-3문제, 많게는 4문제까지 출제된 것도 있으니 노동시장론 이론 공부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눔 스페이스에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의 강의는 과목별로 한 분이 배치됐습니다. 직업상담학은 유상현 교수님, 직업심리학은 제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직업정보로는 고병갑 교수님, 그 다음에 노동시장론은 박태청 교수님, 그 다음에 마지막에 노동관계법규는 현재 노무사이신 이정직 노무사님이 하실 겁니다. 이러한 전문가분들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쭉 듣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히 빠른 시간 안에 필답형의 실기 합격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을 보면 필기시험 합격 후에 실기시험의 응시 자격은 필기시험 합격일로부터 2년간 유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 1회차에 필기시험을 합격했다. 그러면 대개 1년에 3번 시험이 있습니다. 1회차, 2회차, 3회차가 있어요. 그 다음 해에 2년간 유예니까 2020년에 1회차, 2회차, 3회차까지 유예가 되겠죠. 그 안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합격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거기 보면 나오죠. 3월 9일 날 필기시험을 봤다 그러면 2019년 3월 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했던 필기 합격했던 그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2년을 계산하면 되죠. 2년에 바로 그 전날, 2년 후에 그 바로 전날까지가 바로 필기시험, 실기시험에 필기시험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낙방했을 때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6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자, 수수료는 참고하시고요. 자, 필기 및 실기시험의 학습 전략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필기시험의 학습 전략이 있고 두 번째가 실기시험의 학습 전략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이 필기시험 위주로 기출문제 위주로 많이 나온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합격률이 상당히 높다. 왜냐하면 그대로 낸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개 다른 자격증 시험은 새로 출제를 하거나 아니면 변형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 직업상담사 2급 같은 경우는 선지 1, 2, 3, 4 선지까지도 똑같이 나오는 문제가 상당수 있습니다. 자, 3번에 보면 연도별 응시자 합격률이 나와 있어요. 그 합격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필기 2018년도 필기를 보면 50, 49, 50, 5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조금 낮냐? 저는 이제 높게 보는 거예요. 왜 높게 보냐면 전공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이 시험을 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자들이 시험 보는 합격률보다는 낮지만, 수치적으로 낮지만 저는 이것을 상당히 높게 보는 겁니다. 인원수를 봐보세요. 뭐 2만 명에서 무려 2만 3,328명이 필기시험을 응시했어요. 점점 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합격률이 80%가 나오지 않을까? 전공자 아닌 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똑같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이론을 공부하지 않고 바로 필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필기로 들어가다 보면 이론적인 기반이 없어서 이게 시험 시간이 길다 하더라도 이게 100문제에서 60% 맞기가 그리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실기를 보십시오. 실기를 보면은 2회차까지 이제 이 책이 출간될 때는 3회차가 발표가 안 됐었거든요. 자, 합격률을 보면 43%, 41%, 38%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는 왜 높을까요? 네, 기출문제에서 18문제 정도 나왔다 할 때 기출문제에서 12문제, 13문제가 그대로 나오거든요. 더 많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합격률이 실기에서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예기간이 아시는 대로 2년간이나 주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 내가 이번에 봤는데 떨어졌다, 원인이 뭐였지? 그 다음에 또 봤는데 이를 떨어졌다면 그 원인 분석에 의해서 2년 안에 6번의 도전 안에 합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기 합격률이 다른 시험에 비해, 예를 들어서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임상심리사 2급 자격시험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서 나오긴 나오지만 막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뭐 4, 50%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데 여기 있는 직업상담사는 그렇지 않아요. 직업상담사는 기출문제하고 똑같이 나온 게 상당히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2018년도 3회차 같은 직업심리학은 예전에 나왔던 걸 그대로 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모두 다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2018년도 직업상담사 2급 실기 합격률, 그 다음에 필기 합격률 1회차, 2회차, 3회차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1회차, 2회차, 3회차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2018년도, 2019년도 대비하고 있으니까 직전 연도 걸 보면 1회차가 44%, 2회차가 42%입니다. 그래서 평균 43.48%가 되고요. 자, 필기 합격률을 보시면 1회차가 56%, 2회차가 38%, 3회차가 58%입니다. 그래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률과 실기 합격률이 50%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준비를 할 때 이론적인 부분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기출문제로 바로 들어가면 이게 좀 실수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필기 및 실기 시험의 학습 전략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을 좀 봐드릴게요. 필기시험의 4번을 보면 중요한 것은 기출문제를 무조건적으로 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2차 실기시험 준비를 겸해서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기본 개념과 이론을 학습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필기시험에 나왔던 이론이 실기에 등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인 공부를 하고 필기시험 준비를 하는 것이 다시 말하면 최종 합격을 위한 실기시험 공부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리를 따라가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론서 한 번 정도는 돌리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면 특히 직업심리학, 노동시장론의 과목을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에서 과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노동시장론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득점에서 노동시장론하고 직업심리학이 까먹는 점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신경을 쓰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실기시험인데요. 실기시험은 필답형이잖아요.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18문제 중에서 직업 상담학하고 직업 심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직업 심리학입니다. 자, 직업 상담학, 직업 심리학 몇 문제 정도 나올까요? 이 실기 필답형에서는 4과목이 나오거든요. 4과목이 나오는데 노동시장론이 나오죠. 노동시장론은 3문제 정도가 아주 적절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정보론이 있어요. 직업정보론은 한 문제에서 2문제입니다. 한 문제에서 2문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18문제 잡고 여기가 4문제고 5문제니까 13문제에서 14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죠. 이 2개 영역에서. 이 2개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8문제의 60%면 12문제 정도 되거든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거의 다 맞추신다면 여러분들은 60%가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아예 하지 마라가 아니에요. 하셔야 됩니다. 특히 직업정보로는 나왔던 것이 또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많진 않겠죠. 매년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직업정보로는. 그래서 직업정보론 맞고 그 다음에 상담학과 심리학. 여기 노동시장론에서는 3문제에서 4문제 정도, 많은 문제는 4문제까지 나온다 그랬으니까 한두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이 컨트롤 하시면 좋겠어요. 기출문제를 열심히 봐서 한두 문제, 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느낌이 오잖아요. 아, 이거 진짜 잘 나온다. 그런 것들은 연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기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실기를 한번 볼까요? 1번에 보면 실기시험 과목의 과목과 문제는 노동관계 법규를 제외한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직업정보론, 노동시장론을 묶은 직업상담 실무. 어쩔 때는 18문제, 어쩔 때는 20문제 내기도 하더라고요. 문제당 배점이 좀 틀려요. 그래서 100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약간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18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매 시험마다 새로운 문제가 출제되기도 하지만 기출문제에서 60% 이상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실기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합격한 뒤에 바로 준비해서 응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론 공부하고 필기 공부하고 나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바로 실기에 합격할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필기 공부 내용이 실기시험 문제로 출제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바로 실기시험을 응시해서 합격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6번은 실기시험은 기본 개념과 이론에 대한 학습을 정확히 하고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나 주제별로 정리한 후에 주관식 답안 작성 연습을 충분히 하기 바랍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필답형 합격해야 최종 합격이 되는 거니까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타당도에 대해서 정리를 쫙 됐다. 타당도,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는 이 직업상담사 자격을 취득할 때 이 필답형 공부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타당도가 있다. 타당도의 종류는 이렇게 있다. 타당도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중거 타당도거든요. 그래서 중거 타당도에 대한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이랄까요? 그런 식으로 그냥 막 읊었습니다. 읊었고 그걸 녹음을 했어요. mp3 요새 휴대폰에 mp3 많잖아요. 자, 녹음해서 그걸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하면서 들으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막 외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해요. 엄청나게 많은 분량인데 그걸 어떻게 암기를 하십니까? 암기할 수는 없고요. 방법은 자주 이제 읽으면서 개념 정리를 어차피 우리가 공부하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주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강의하면 mp3 다운로드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오가면서 들어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육성으로 녹음을 하시면 더 잘 들린다고 해요. 그래서 책을 보고 읽든 아니면 내가 개념을 이해한 대로 쭉 이야기하는 것을 mp3 녹음을 해서 그거를 들어주시는 것이 좋다.
자, 이걸 들을 때 되게 이제 잘 나오는 거 있죠. 확률이 아주 높은 거. 그런 것들을 녹음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작성 연습을 마지막에 하셔야죠. 자, 특히 직업상담학, 직업심리학 과목에 집중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 이 정도의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자, 시험 출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출제 기준은 아주 방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신데요. 이 교재가 출제 기준에 맞춰서 쭉 서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제 기준은 내년 2019년까지 적용되는 건데요. 그것들을 이 교재를 통해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때, 나는 상담의 전공도 아닌데, 직업과 관련되는 그런 학과도 아닌데,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직업 상담학, 상담 이론입니다. 직업 심리학, 물론 통계적인 부분이 좀 있지만, 심리 파트, 심리 검사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공부들이, 만약에 이게 100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어렵다. 전공적인 것들은 한 30% 정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만 노력해서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70%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자, 실기시험 출제 기준도 마찬가지 내년까지 2019년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직업심리검사, 직업 취업 상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심리검사가 여기 파트고 그 다음에 취업 상담 파트가 이쪽이다 보니까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내려오면 직업정보 분석하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직업정보론이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동시장론은 여러분 제가 이제 잘은 모르지만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경제 이론이나 실업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박태천 교수님의 강의를 꼼꼼히 듣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직업상담사 2급 자격시험에 대한 합격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시간이 올 것이고요. 다행스럽게 1년에 3번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상당히 많은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전해서 빠른 시간 안에 합격이 가능한 자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직업상담 전문가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